네, 금요일에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창구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전화번호 02-2000-4919번이고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의견 게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한미약품. 한미약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33만 5천 원에 10%. 33만 5천 원에 10%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오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특별한 악재가 있나 걱정돼서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7% 급락에 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두 분께 일단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월긍정이 나왔습니다. 이조 본부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일단 오늘 7% 하락의 이유가 뭔지 그냥 바이오주 하락 때문일까요? 네,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 한미약품만 빠진 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좀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미약품 또 다시 지금 경영권에 대한 분쟁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주가 상승에 조금 제한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요 포지 오티닙이 이제 어설티오 홀딩스랑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게 아마 이제 미국에서 저번에 실패했던 글로벌 3상 FDA 승인을 또 요청을 할 거예요. 이게 폐암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라는 비만 치료제 관련 이슈도 있습니다. 지금 머크사랑도 좀 뭔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한미약품은 신약 진행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제2의 유한양이 될 수 있는 저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뭐 그 경영권 분쟁 그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많은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미약품도 그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오너일가 쪽에 이슈가 있어서 이러한 노이즈가 조금 완전히 해소가 된다고 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오늘 이 하락은 뭐 사실 기업에 뭐 악재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좀 강하게 빠지면서 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중이 10%대이기 때문에 지금 뭐 좀 저는 보유하셔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10월 달에 위고비가 출시가 되고 나서 이러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다시 한번 부각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한미약품도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한미약품이 강조하고 있는 거는 근력 손실을 줄이는 비만 치료제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뭐 기술력은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좀 오늘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지금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만약에 바이오 쪽에 살아난다고 한다면 좀 만약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수급 자체가 만약에 지금 다음 주 시장이 또 열렸을 때 오늘 미국 증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수급이 지금 뭐 거래 대금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수급이 계속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른쪽에서 빠지고 여기 판 거 가지고 또 다른 섹터 사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수급적인 이슈로 조금 빠진 거지 이게 어떤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10월 달에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다시 한번 모멘텀이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은 저는 충분히 매수가 위로 갈 수도 있고요. 그 위로도 이제 37만 원까지도 한번 우리가 한미약품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하락은 바이오주의 하락 때문이었다라는 의견 남겨주셨고요. 아직도 여러 가지 모멘텀 있으니까 계속해서 홀딩해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시청자님 한미약품으로 꼭 수익 많이 보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예, 주셨을까요? 롯데케미칼이요. 롯데케미칼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23만 천에 30%요. 3년이나 됐어요. 3년 가지고 계셨어요, 시청자님. 예, 그냥 7만 6,500까지 내려갔는데 참고 여지껏 있었어요. 네. 그래도 최근에 한 4거래일 정도 올라서 좀 다행이긴 한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러게 또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네. 몰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얼마까지 올라올지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3년 동안 보유하고 계셨던 만큼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두 분의 의견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과 긍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슬희 대표님의 중립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롯데케미칼 언제까지 좀 상승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중립을 주신 건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인가요? 네, 일단은 지금 비중이 또 적지 않으시기 때문에 네, 굳이 여기서 좀 추가 매수를 하실 필요가 저는 좀 있을까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이게 만약에 좀 성장주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어느 정도 좀 추가 매수를 하면서 단가를 좀 낮추실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이런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경기 민감주입니다. 근데 우리 진짜 전체 이제 그런 글로벌 경기를 보게 되면은 지금 어쨌든 이제 성장기에서 점진적으로 지금 후퇴기에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상 이제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경기에 그만큼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지금 굳이 비중이 또 30%나 되시는데 여기서 굳이 더 추가하실 필요는 저는 좀 없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국 관련해서 또 경기 부양책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땐 좀 긍정적인 어떤 이슈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 게 결국에는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의 화학주들이 못 갔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내수 경기가 굉장히 좀 부진했다라는 이유 때문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지준율 인하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어떠한 그런 이제 상승 트리거가 될 수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지만은 앞서 또 말씀드렸다시피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대외 변수에 좀 영향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길게 볼 종목은 조금 아니다라는 점에서 중립 의견을 좀 드려봤고요. 우선은 이제 그 지준율 인하가 우리나라 증시에 저는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지준율 인하 시에 국내 증시 상승세로 좀 이어졌던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사실상 이제 그 지준율을 인하한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중국의 내수 경기가 당장에 좋아지진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소비재를 제외하고 에너지라든지 원자재 쪽은 오히려 좀 변동성이 더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롯데케미칼의 어떤 실적도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올해까지도 이제 적자를 좀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 적자폭이 축소가 되면서 내년부터는 이제 흑자 전환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까지 단번에 올라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저도 경기 부양책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이제 12만 원대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여기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저는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조금 시장에서 메인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로 좀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 주가 12만 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만약에 목표 주가 터치한다면 다시 한번 그때 또 연락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롯데케미칼 이렇게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SK 하이닉스고요. 네. 18만 9,500원에 35%예요. 18만 9,500원에 35%요.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오늘 약 손실이라도 보고 좀 팔까 하다가 안 팔았거든요. 네. 근데 조금 마음에 좀 걸리기도 하고 목표 주가를 얼마를 잡아야 될지 사실은 오늘 19만 원에 매도를 걸어놨는데 안 팔렸어요. 그래서 예, 목표 주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고요. 그럼 일단 두 분께 의견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긍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이조본 부장님께 긍정 의견 여쭤볼게요. 오늘은 또 모건 스탠리에서 또 SK 하이닉스 주식을 매수했다라는 소식 속에 굉장히 또 핫했어요. 네.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가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님이 19만 원에는 매도를 하고 싶으시다 하거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급하게 매도하지 마시고 네. 3분기 실적 발표를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마이크론 실적을 우리가 봤을 때 좀 긍정적으로 나왔고 가이던스도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글로벌 3위입니다. 그럼 1위, 2위는 어디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런 3위 기업들 실적이 잘 나오면 1, 2위 기업들도 보통은 잘 나오는 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IB에서 계속적으로 목표 주가 하향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조금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리포트를 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글로벌 IB에서 마이크론도 사실 되게 안 좋게 평가를 했었는데 그거와 반대로 지금 실적이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지금 매도를 고민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왜냐면 지금 하이닉스 주가 흐름 보시면요, 이게 과연 국내 시총 2위 종목이 맞느냐 싶을 정도로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매를 하심에 있어서 큰 돈으로 매매를 하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갭이 뜨고 하면은 매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수가가 18만 9,500원이시면 나쁘지 않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저 밑에서 샀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굳이 파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3분기 실적까지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제 만약에 D램 쪽, 그러니까 HBM 쪽 실적이 잘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 부분은 그동안 피크아웃과 공급 과잉의 우려를 해소하는 그런 촉매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글로벌 IB랑 기타 증권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안 좋은 얘기를 했지만 국내 증권사들은 지금 하이닉스 목표가 계속 여전히 26만 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를 1차적으로 마이크론이 어느 정도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금 섣부르게 매도를 하시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만약에 진짜로 하이닉스 실적 10월 달에 나왔는데 이게 좀 충격적으로 나와서 주가가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때 만약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이 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지금 막 어떻게 단기적으로 뭔가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접근하시기보다는 눌릴 때 오히려 계속적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이 나중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HBM 12단에 대한 부분들도 발표를 했고 16단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다. 일단 현저하게 HBM 쪽에서는 시장에서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AI 쪽 반도체 이런 쪽은 계속적으로 저는 성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뭐 굳이 걱정하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7월 달부터 이렇게 좀 빠졌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HBM에 대한 수익성, 그리고 AI 산업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우려 속에서 지금 미리 밸류를 가져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익성에 우려가 되니까 아까 조선주들 얘기했었던 것처럼 후판 가격이 오를 것 같으니까 빠진다, 이러한 개념으로 저는 선제적인 반응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3분기 실적까지는 지켜보자. 그리고 리포트 내용 좀 보여드리면, 지금 보시면 하이닉스는 우리가 봐야 될 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매출이 있지만 하이닉스는 사실 명확하게 메모리 반도체에 거의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딜의 매출 추이를 보시면 일단 3분기 예상치인데 결국에는 모바일은 좀 줄었고요. 서버 단은 비슷하고 PC랑 모바일은 좀 줄었지만 서버는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HBM 쪽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뭐냐면 결국에는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서버에 대한 그 수요는 아직도 굳건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AI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쪽에 투자라던가 지금 이거에 대한 수요는 우리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점을 참고한다고 한다면 PC랑 모바일 쪽은 조금 매출이 감소할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서버 단 그리고 HBM 쪽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낸드 쪽 보시면요, 낸드 쪽 같은 경우도 지금 결국에는 이 SSD에 대한 추정치가 높게 나온 이유는 결국엔 서버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메모리 저장 장치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SSD 쪽, 이런 쪽, 사실 모바일은 좀 줄어든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서버 쪽 관련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는 나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컨센만큼 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컨센보다는 조금 잘 나오지 않겠냐. 그리고 컨센을 하회하는 충격적인 숫자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매도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3분기 실적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매도하진 말자.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이렇게 SK 하이닉스 상담 도와드렸고요.
네 종목도 이렇게 꼼꼼하고 자세하게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이 두 분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SP 시스템스 1,700원에 10%입니다. 아, 1,700원에 10%요? 예. 아, 네.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SP 시스템즈 선택하셨을까요, 시청자님? 그때는 한번 수입 보고 나서 네. 또 올라가지 싶어서 샀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내려오니까 지금쯤 이걸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기다려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지 뭐 어느 선에서 또 매도를 조금씩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 한번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일단 두 분의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아, 부정과 중립이 나왔습니다. 이슬희 대표님께 부정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은 종목이긴 합니다. 아, 뭔가 모멘텀으로 좀 움직이려면 어떤 모멘텀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게 지금 뭐 로봇 관련해서도 있고 네.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좀 모멘텀이 있었던 상황인데 사실 지금 주가를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어떤 그런 주도 섹터에서 좀 제외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테마라든지 이런 어떤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런 게 이제 수급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네, 주가는 상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 보면은 거래대금 역시도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장에서 어떻게 그런 이제 좀 관심 밖에 있는 이제 종목이라고 좀 판단이 될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과대낙폭에 따른 어떤 상승세는 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최근에 사실 그 로봇 관련주라든지 2차 전지 쪽도 그렇게 뭐 강한 시세는 좀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잠깐의 상승은 나오고 있지만 추세적인 어떤 상승세로 좀 이어졌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상 이제 좋은 종목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뭐 로봇이나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근데 굳이 이렇게 실적이 안 나오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꼭 이렇게 저는 투자를 하셔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제 10% 정도의 이제 비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매수는 어느 정도 조금은 하실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전저점을 다시 한번 좀 깨고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정말 추세적인 하락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저가 매수에 따른 좀 추가 매수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너무 많이는 말고 지금 비중이 10%시기 때문에 최소한 5%에서 10%까지만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제 과대낙폭에 따른 어떤 상승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한 7,500원에서 8,000원대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P 시스템즈 7,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겠는 거 어떻겠냐라는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힘드시겠지만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다른 종목으로는 꼭씩 보시길 바라겠게요. 네, 그럼 문자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샵 이영선사 문자 메시지로 계속해서 많은 분들 연락 주고 계신데요. 어떤 문자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많은 분들의 종목 고민을 위해 스피드 종목 상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네, 오늘 9월의 마지막 금요일인데요. 우리 시장 아쉽게도 흐린 표정으로 마감했습니다. 10월에는 포트 관리 어떻게 해봐야 될지 지금 바로 종목 상담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십니다. 전화 02-2000-499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두 번째로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떤 문자들이 들어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문자입니다. 7040님, BH 21,700원 19%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올 수 있을까요? 답답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5% 넘게 급등 보여줬다가 오늘 다시 빠졌는데요.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잠시 뒤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자인데요. 4884님, 유한양행 158,500원 88% 말씀해 주셨고요. 수매해야 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한다면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최근 바이오 종목들이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봐야 될지 잠시 뒤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자인데요. 4248님,
테크윙 36,800원 30%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급락입니다. 10만 원 간다고 매수했는데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들 정말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이슬이 팀장님과 함께 BH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BH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좀 상승이 나오다가 조금 지속적인 좀 하락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매도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구간에서 좀 추가적으로 매수를 좀 하셔도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애플 관련해서 이제 아이폰 16이 출시한다. 라는 소식들로 인해서 이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다가 이 재료가 어느 정도 좀 소멸이 되면서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아이폰 16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이제 뭔가 선풍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지는 못했던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 특히나 이제 부품이라든지 이런 FPCB 관련 기업들의 하반기 실적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되는 실적에 대비한다면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BH 같은 경우에 워낙에 좀 싼 종목입니다. 항상 PER, PBR이 굉장히 좀 낮게 형성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이제 아이폰 관련해서 좀 기대치는 못 미쳤지만 결국에 이제 실적에 대한 초점을 맞춰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이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님 매수가 같은 경우에 지금 21,700원대 이신데 지금 이제 현재가랑 크게 좀 차이가 안 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분히 이제 추가 매수 없이도 좀 기다려 보실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되는 실적에 좀 비한다면은 지금 매도하기는 좀 아깝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부근인 한 23,000원에서 4,000원대까지 충분히 좀 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여기를 좀 충분히 이제 돌파하고 안착을 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그 아이폰 관련해서 기대감이 좀 나왔었던 구간인 25,000원대까지도 좀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유한양행이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인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종목이죠. 사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이제 뭐 CDMO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신약 통틀어서 사실상 이제 가장 대장격으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항암 관련해서 또 이제 FDA 처음으로 이제 승인을 받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대 가치는 단기간에 저는 끝나진 않을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생보법 관련해서 조금 안 좋은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바이오주들이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하락 시에 좀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비중이 지금 너무 높으시거든요. 그래서 88% 정도 되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추가 매수하는 것은 크게 좀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소 이제 고점에서 좀 매수를 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청자님께서는 이제 손절가와 목표가를 정하시고 그 전략대로 좀 움직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이제 12만 원대 깨지면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어떠한 낙폭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손절가는 12만 원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이상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테크윙입니다. 오늘 좀 급락이 나온 상황인데 사실상 지금 시청자님께서도 36,800원대시면은 오늘 이제 종가 부근이랑 크게 좀 차이가 안 나시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소부장단도 대형주와 함께 계속해서 좀 지속적인 하락이 좀 이어졌던 상황인데 최근 이제 모건 스탠리에 대한 어떤 목표가 부분들도 사실상 좀 음모론이라는 게 드러났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AI 고점론에 대한 부분들이 마이크론 실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무마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조금 더 두고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딱히 이제 뭐 3만 원대 이상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전 저항선대까지 좀 반등 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보신다면은 1차적으로 45,000원 그리고 그 이상까지 좀 크게 돌파한다라고 한다면 5만 원대까지도 좀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슬이 팀장님과 함께 종목 상담 잘 들어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종목 고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시간내 거래에서 등락을 보인 STO나 해운주를 보유하거나 또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02-2000-4919번으로 연락 주시면 실시간 우선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피드 종목 상담이었습니다.